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공동정범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범죄 공동설과 행위 공동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 형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이 공동정범에 있어서 있잖아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했는데, 그 2인 이상 공동했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보냐는 거야. 응? 무엇을 공동으로 했느냐? 어디까지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크게 두 가지 패거리로 나누어져 갖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범죄 공동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범죄 공동설. 자, 범죄 공동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자, 일단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의의라고 그랬죠. 의의. 자, 수인이 공동하여, 자, 특정한 범죄를 자귀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란 견해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범죄 공동설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남발을 달아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그 핵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중심사항. 자, 그 핵심이 주관적으로는 공동의 고의,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범죄 구속 요건을 공동으로 실현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볼게. 자, 객관적, 주관적. 자, 이렇게 동그라미 1 이렇게 하면 좋겠지. 조금만 계셔봐. 자, 요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범죄 공동설 같은 경우에, 자,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그죠? 자귀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마음, 내심의 의사로서는 공동의 고의가 있어야지 되고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을 공동으로 실현해야지 돼요. 되셨나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3번에, 자, 과실범의, 인정 여부. 과실범의 인정 여부. 자, 이 경우에는, 자, 범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과실범은 범죄를 지으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적어볼게요. 그 이유. 자, 이유가 뭐라고? 자, 과실범은 범죄를 지으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수 없다. 요것이 바로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자, 이렇게 할까? 3번. 결과. 자, 결과. 그래서 가담자들의 범죄 고의 내용이 다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각자 단독범으로 처벌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가담자들이 범죄 고의 내용이 다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으며 각자 단독범으로 처벌한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범죄 공동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이제 행위 공동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행위 공동설에 대한 거야. 일단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의의. 자, 남바일. 자, 의의. 수인이 사실상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죠? 사실상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만 하면은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죠? 어떤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사실상의 어떤 행위를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하면은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핵심사항. 핵심이라고 적어볼까? 핵심사항은 뭐냐면은 가담자들이 서로 다른 범죄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같다면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행위가 같다면 같이 했다면 어쩐다?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자, 요거는 제가 저기다가 이선주 경찰 공부 거기 카페에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게시판에도 올려놓을게요.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과실범의 인정 여부 넘버 3. 자, 과실범의 인정 여부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어쩐다는 거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거야. 응? 행위 공동설 좀 알아두셨으면 해. 응?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어쩐다? 인정. 이렇게 적을게.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서 아까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 자재 떼먹고 대충 공사해갖고 다리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그죠? 위험한 거 알면서도 살콩살콩 해갖고 어떻게 돼요? 다리 무너져갖고 사람 다치게 하면 뭐다?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를 함께한 감리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시공자도, 그죠? 처벌한다. 형사처벌. 형사처벌. 요렇게 좀 적어볼게요. 되셨나? 자, 그거 여러분들 그것도 그렇지만은 요 장을 넘겨서 도표로 한번 제가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자, 조금만 계셔. 결론을 얘기 안 해줬잖아. 자, 결론을 좀 얘기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결과. 그래서 여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행위 공동설의 결과. 자, 볼게요. 공동의 행위를 통해 공동의 행위를 통해 각자 다른 범죄 결과를 냈더라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자, 죄책을 인정한다. 자, 요렇게 좀 결론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범죄 공동설과 행위 공동설의 이 도표를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컨트롤 NT로 해갖고 제가 몇 줄이냐 대충 한 6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칸수는 3칸. 자, 요렇게 좀 해보자고. 조금만 계셔. 자,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에는 범죄 공동설, 그 다음에 요거는 행위 공동설. 자, 범죄 공동설, 행위 공동설. 자, 요렇게 좀 하고 색깔을 좀 넣어 볼게. 색깔은 자, 요렇게 좀 넣어보면 좋죠. 그죠? 행위 공동설은 뭐 노란색 해볼까? 노란색. 자, 요렇게 좀 해보자고. 그래서 범죄 공동설, 행위 공동설 제가 도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범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고의가 필수예요. 고의가 뭐다? 필수다. 그런데 행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그죠? 행위를 같이 한다는 의사 연락으로 족합니다. 행위를 같이 한다는 의사의 연결로 족합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되는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자, 범죄 공동설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는 인정합니다. 자, 요것도 좀 알아두셔. 요거 중요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또, 상이한 고의가 있는 경우. 그죠? 서로 다른 고의란 말이야. 서로 다른 고의. 상이한 고의 경우. 상이한 고의의 경우. 그죠? 이 경우에, 자, 범죄 공동설 같은 경우에는, 자, 공동정범이 성립이 불가합니다. 그죠? 소형의 고의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랬고요. 자, 그렇지만, 자, 여기 어떻게 된다? 자,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는, 그죠? 행위가 자, 전화가 와갖고, 제가 강의가 끊어졌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행위가, 지금, 행위 공동설 설명하다 말았죠? 그래서 행위가 공동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행위가 공동인 경우 가능.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성립이 가능. 네, 이렇게 좀 적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나머지는 뭐 2칸 지워버릴게요. 예.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행위 공동설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행위 공동설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대표적인 사례 케이스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보듯이, 그죠?
그 공사 시공자하고 감리자 둘 다 뭐예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죠. 그쵸? 처벌했죠. 자, 업무상 조금만.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정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요 샘플 케이스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현재 그쵸? 이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과실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메인이 되는 학설이 뭐다? 행위공동설. 대표적인 사례 케이스는 뭐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죠? 다리 무너진 거. 그죠? 그래서 시공자와 그 다음에 공사 감리자하고 다 같이 뭐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서 처벌받았다는 거. 그걸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또 제가 연구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도표 기억해놔.